안녕하십니까.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겨울은 겨울 다 와야 뭐 농작물도 그렇고 이렇게 순환주기에 맞겠죠. 그런데 안 춥다가 갑자기 추워서 그런지 많이 춥게 느껴지는 오늘입니다. 이번 주 내내 춥다고 하는데 뭐 또 같은 얘기 리바이벌 합니다. 늘 건강 잘 챙기시고요. 특히나 뭐 코로나가 뭐 너무 무서운 강도로 우리 국민 일상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추울 때 행여 몸살이라도 나시면 병원도 못 가십니다. 하여튼 내 몸 내가 잘 챙기시고요. 잘 극복하자고요. 자, 오늘 주제는 상급지 갈아타기. 상급지 갈아타기입니다. 이 상급지라는 게 강남, 마포, 용산을 얘기하는 상급지인지 어떤 상급지인지 들어보겠습니다. 오늘도 저에게 좋은 바른 로드맵을, 부동산 로드맵을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. 건강 괜찮으시죠? 네, 뭐 괜찮습니다. 예. 약주도 잘 안 드시고 건강 더 좋아지셨을 술 거예요. 먹을 시간 없어요. 자, 제가 잠깐 말씀드린 이 상급지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뭐 서울의 마용성이나 아니면 뭐 판교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상급지의 의미입니까?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까? 아니 뭐 일반적인 의미로 네. 상급지를 말씀드린 거고. 요즘에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에 대해서 상담도 많고 또 뭐 하여튼 관심이 많은 시기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제 뭐 우리가 예측해 드렸던 대로 외곽 지역이 지금 뭐 또 지방도 그렇고 예. 뭐 속된 말로 난리 났습니다. 그렇죠. 뭐 일주일에 막 뭐 몇 천씩 뛰는 곳들 또 호가들이 예. 엄청나게 뛰었어요. 그래서 이참에 뭐 조금 더 좋은 동네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어떠냐 예. 생각을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. 아, 그럼 원래 의미네요. 이런 데에서 주택 가격이 좀 받침이 되니까 여기서 우리가 곽 대표님 최초로 거의 만들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똘똘한 한 채를 갖는 그런 상급지로의 점프를 얘기하시는 거네요. 그렇죠.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. 이제 그 2017, 18, 19년도까지는 네. 거의 뭐 서울이 독주하다시피 했고요. 또 서울하고 비슷한 뭐 판교, 분당, 과천, 광명 뭐 이런 네. 데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? 그런데 이제 올해 들면서는 외곽 지역들도 오르기 시작했고 지방까지 다. 예. 근데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아무래도 여러 채보다는 한 채로 가는 그렇죠. 게 더 유리하다 보니까 지역을 갈아타서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올랐으니까 경기도에서 서울로 간다든가 서울 강북에서 강남으로 간다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. 예. 사실 과거에도 그랬습니다. 이제는 서울이 더 싸 보인다 하는 시기가 그렇죠. 한 그 2007년쯤 되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. 다른 데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. 예.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. 근데 과연 이제 이 상급지로 갈아타는 게 바람직한 일인지, 예. 또 상급지로 갈아타려면은 내 거를 먼저 팔고 사는 그렇죠. 게 맞는 건지 또는 사고 파는 게 맞는 건지. 근데 같은 문제 봉착하네요. 이제 어떤 걸 팔고 사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. 뭐 과거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이게 급등장에서는 팔고 나서 자칫 잘못하면은 못 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뭐 가장 바람직한 거는 바로 팔고 사고 하는 게 좋죠. 근데 이제 현재 1주택으로서 비과세를 받으시는 분들 예.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급지로 갈아탄다고 해서 예. 내 거를 팔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사게 되면은 일시적 이주택에 일시적 이주. 해당되거든요. 일시적 이주택 규정이 뭐 작년 12, 16 대책에서 강화돼 있기 때문에 1년 내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? 1년 내 팔아야 될 뿐만 아니라 새로 신규로 구입한 주택에 취득세 중과세가 또 되는. 2년 이내에 들어가서 거주를 그렇죠. 해야 돼요. 예. 그런 요건이 생겨 있기 때문에 1년 내 못 판다면은 말하자면 비과세가 날아가 버릴 수도 있고 예. 또 거주 요건을 못 채워도 비과세가 날아갈 수 있거든요. 또 내년부터는 1주택으로서
2년을 보유해야 되는 부담도 또 가지게 됩니다. 그래야 또 그 다음에 신규 주택이 비과세 그쵸. 받게 되거든요. 물론 일시적 2주택은 완화해 준다고는 하지만은 여러 가지 복잡한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세무 관계는 잘 따져서 해보셔야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팔고 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만 팔고 기다려서는 안 되는 거죠. 바로 사셔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이제 상급지로 가는 게 맞느냐 이걸 아마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은 10명 중에 9명은 상급지로 갈아타라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이번 시장의 성격이 상급지 갈아타기가 별로 안 좋은 시장 성격을 갖고 있다. 곽 대표님은요? 예, 그렇게 보거든요. 보통 시장 기능에 많이 맡겨 놓으면은 상승장에서 상급지일수록 더 많이 가격이 뜁니다. 그렇죠. 예. 그리고 하급지는 뭐 거의 변동이 없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규제 강도가 너무 강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 뭐 제 예측인데 뭐 서울이 오른 정도만큼 그러니까 상급지가 오르는 만큼 하급지도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상급지를 갈아타는 것보다는 뭐 같은 지역에서 좀 평수를 늘려가는 선택은 괜찮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뭐 또 한 가지는 일단 비과세 받는 건 중요하니까 예.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사실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거든요. 근데 일단 양도세 비과세를 받고 한 채는 그 다음에 저는 두 채로 쪼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두 채로요? 예. 그러니까 이번 상승장에서 계속 비과세를 받아가기는 힘들 거예요. 그러니까 오히려 상급지로 가는 것보다는 뭐 비슷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큰 평수로 넓히면서 네. 뭐 예를 들면 본인 한 채 또는 뭐 자녀 한 채 하나를 해준다든가 또는 뭐 부모님 명의로 한 채를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뭐 명의를 구하기가 어렵다면은 그냥 본인이 두 채로 가서 한 채는 과세, 한 채는 비과세, 양도세를 그런 전략이 더 저는 유효할 근데 것 비과세라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듯이 1년 이내 팔아야 되고 2년 내 전입해야 돼. 이거는 똑같은 룰이 적용되는 거잖아요. 이제 그런 경우에도 먼저 파는 거는 과세가 되겠죠. 그렇죠. 그러나 이제 먼저 팔고 2년 보유했다가 마지막에 파는 건 어차피 그쵸, 또 비과세가 그쵸, 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상급지로 옮기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오히려 하급지들이 얼마 안 올라 있고 어쨌든 이 전략 자체도 지금 뭐 사실 하급지들이 막 엄청 막 치고 올라오는데 시간이 오래 소요돼서는 해당 사항이 없는 얘기고요. 올 겨울 안에는 아마 적당한 전략이 아닐까. 왜냐하면 과거 생각하고 무조건 똘똘한 한 채 상급지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 이미 그런 붐이 불잖아요. 뭐 그렇죠. 강남이 다시 뛰고 뭐 이런 게 보이는데 지금 종부세가 너무 셉니다. 맞아요. 그래서 강남이 계속 가기가 힘들고 우리가 작년 겨울에 이미 말씀드린 거지만은 그래서 이게 뭐 주택을 사가지고 큰 돈을 벌고 이런 건 사실 어려워요. 근데 어쨌든 상승장에서 한 채 또는 두 채를 잘 활용하면은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자녀들이 만약에 뭐 20대 후반 뭐 30대 이렇게 들어갔으면은 이번에 직장만을 못하면은 향후 다시 직장만 하려면 10년 가까이 아마 걸려야 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확대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급지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비과세는 받고 내 거는 팔더라도 두 채로 쪼개라. 그래서 명의가 있으면은 뭐 자녀나 부모님 명의로 하고 없으면은 뭐 부부 명의로라도 두 채를 해서 한 채는 과세, 한 채는 비과세로 가는 전략이 이번 장에서는 유효할 거다. 그것도 시한은 올 겨울까지일 거다.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때그때 다르다라는 말보다 더 적당한 말은 없습니다. 우리 곽창석 대표님이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지금은 이제 뭐 일반 명사화가 됐지만 고유 명사처럼 이제 처음 나왔을 때 거의 처음에 만드신 분인데 그때는 이 말이 올 15년, 16년까지도 그 똘똘한 한 채 전략이 맞았죠. 그렇죠. 제가 2003년도 경에 처음 쓰기 시작했으니까요. 물론 지금도 그 말이 꼭 틀린 건 아닌데. 그럼요.
이번 시장이 과거 시장하고 좀 다르단 말이에요. 규제 강도가 너무 심하고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또 세제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오른 것들이 규제 때문에 크게 오르기는 힘들 것 그쵸, 같다. 그쵸, 그쵸. 뭐 예를 들면 서울에 뭐 20평대들은 대부분 한 3배 가까이 올랐거든요. 예, 예. 그런 건 더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. 그래서 무조건 인서울 가야 된다 해서 돈이 안 되니까 서울에 20평대를 똘똘한 한 채로 가는 선택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럴 전략이 주요할 시기가 있었고 이번 급등장에서는 상급지 갈아타기는 뭐 완전 틀렸다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비추천이다. 이유는 상급지가 오른 만큼 우리 계속 몇 차례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죠. 하급지라고 일컬어지는 수도권이나 지방도심 가격 상승이 상급지만큼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차라리 그 전략보다는 1가구 1주택 비과세 9억까지 비과세 요 전략을 좀 활용을 하셔서 일시적 2주택이나 뭐 증여나 또는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쨌든 유사 지역에 상급지로 올라가서 무리하게 세금에 대한 압박이나 어떤 그런 부담을 가지시기보다는 유사 지역에 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전략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로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까? 맞습니다. 예. 기센 부동산 살 때도 곽 대표님 얘기하셨나? 1가구 1주택 비과세만큼 좋은 투자 전략은 없는 거잖아요, 사실은. 그렇죠. 일시적 2주택이 그 당시에는 제일 좋은 전략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3억에 샀는데 9억까지는 다 1가구 1주택 비과세잖아요. 6억 벌어도요. 그렇죠.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투기에 대한 가장 좋은 전략은 아직까지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에서는 1가구 1주택 9억까지 비과세가 가장 유효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. 특히나 여러 가지 규제 중에 뭐 다시 사는 취득세 중과는 배제하더라도 내가 갖고 있음으로 내는 이 보유세가 뭐 현실화율이라는 이름 하에 너무 과격하다 그러네? 빠른 순간으로 현실화를 시키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이 너무너무 커지는 이런 시점에 수입, 고정적인 캐시플로우가 없는 분들이 있는 돈으로 그 세금을 계속 낸다는 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심리적 부담이 되고 곽 대표님도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소비활동의 위축이나 이런 거로 모든 경제활동에 좀 침체기로 들어갈 수 있는 단초들을 제공할 수 있는 할 만큼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요즘에 아주 과도한 규제입니다. 하여튼 잘 생각하시고요. 어차피 뭐 안 사는 것보다는 늘 얘기하지만 1주택은 심리적 요인이 더 크니까 내 집을 마련 꼭 하시는 게 좋겠죠. 정말 안타까운 게 지금 내년 또 상기신들 사전 청약 기다리고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든 뭐 분양 받겠다거나 네. 아니면은 이게 눈높이가 이제 서울에 다 있기 때문에 능력은 안 되는데 난 서울에 집장만 할 때까지 돈 모으겠다 이게 힘든 얘기거든요. 그래서 빨리 눈높이를 낮춰야 되는데 아직도 안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.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 공영방송에서 이제 집에 관련된 서울 아파트에 대해 나오더라고요. 집사람은 이제 저희 집사람은 와이프는 부동산을 전혀 잘 모르니까 여보 이렇대 어떻게 하면 좋아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. 이 가격이 그 아파트 중위 가격도 8억 얼마나 이렇게 다 나오더라고요. 이 가격이 이렇게 만든 원인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않고 현상을 갖고 감성파리처럼 고시원에 사는 젊은 아이들이 집을 못 사니 이렇게 접근을 하니 부동산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다라고 집사람하고 얘기를 나눴는데 원인은 없고 이제는 기승전 또 공공임대로 포커싱이 된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. 저도 답답한 게 이렇게 뭐 좀 뭐 방송이나 신문 이런 걸 통해서 집을 사는 게 불리하다는 쪽으로 여론몰이를 그럼요. 정부에서 해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.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. 이 정부가 나를 구제해주기는 힘들다.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돼요. 기본소득 공제 좀 해주는. 자, 이번 주 추워진답니다. 저희 프로그램 보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더라고요. 더 많은 이렇게 공유나 이런 것들이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곽 대표님 별로 선뜻 좋아하시진 않지만 저는 좋아합니다. 이렇게 많이 널리 퍼지는 걸 좋아하는데 많이 알려주시고요. 우리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자가 됐든 실거주가 됐든 좋은 쪽으로
우리 생활 거주권이잖아요. 우리 기본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책임도 지고 권리도 누려야 되는 게 마땅하지요. 하여튼 건강 유의하시고요.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우리 곽 대표님 모시고 길라잡이 듣도록 하겠습니다. 건강 유의하십시오. 곽 대표님 감사합니다.